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한 신우이 시집살이를 겪은 4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신우와 연을 끊고 지내는 중이에요. 그런데 집안에 잘못 들어온 여자 하나 때문에 남매가 의가 상했다며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정말 제가 잘못한 일인지, 저 때문에 남매의 의가 상한 일인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주시겠어요? 저는 30살에 결혼해 4년을 함께 살았던 전 남편과 헤어지고 2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살고 있어요. 재혼인 건 남편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3년 살다 헤어진 전처가 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지나간 인연과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만났고 애도 없어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이 살다가 저도 남편도 우연히 지인 소개로 서로를 알게 된 후 하게 된 재혼이에요. 한번 실패한 전적이 있기에 조심스러웠고 잘 맞지 않았으면 절대 다시 재혼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한 결혼인데 시댁 문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중 남편보다 3살 많은 시누이는 항상 제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되었어요. 보면 사람 팔자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진주 네 전 남편은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다며? 근데 어떻게 태양이랑 인연이 돼서 공사 다니는 남편을 얻어? 여자 팔자 결혼하면 끝인 것 같지만 눈 감기 전엔 모를 일이라니까. 아이, 누나, 왜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와? 진주 앞에서 왜 그래? 그냥 하는 얘기야. 그냥 하는 얘기.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다 싶어서 신기해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유나는. 진주야,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아, 네, 뭐. 그리고 누나는 꼬박꼬박 형님 호칭 들으면서 왜 이 사람한테는 꼬박꼬박 진주 그래? 누나도 계속 제대로 된 호칭 듣고 싶으면 제대로 불러줘. 입에 안 붙어서 그래. 입에 안 붙어서. 내가 세정이한테 3년을 올케소리 했는데 남동생이 둘인 것도 아니고 올케소리가 바로 붙겠니? 아이, 진짜 누나. 아유, 알았어. 마누라라고 쩔쩔 매기는. 실패한 결혼을 한 건 남편도 매한가지였는데 신우는 늘 아쉬운 결혼했다며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요.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또 처음이라 당황해서 처음엔 별 말도 못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만났거든요. 게다가 양가 어른들께 각자 이혼 사유를 제대로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제 신경을 긁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너 왜 이혼했다고 했었지? 아, 맞다. 전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댔나? 진짜 그게 전부야? 주식 좀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한다고? 나도 소희 아빠 주식으로 1,000만 원 썼을 때 이혼 생각까지는 안 들던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저도 1,000만 원 정도가 아니었으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빚을 갚으려면 집을 처분해야 할 수준이라 해결 과정에서 갈등이 커져서 한 이혼이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면 어떻게든 다시 잘해보려고 하지 않나? 괜히 부부가 부부야? 남도 아니고 그냥 동거인도 아닌데 서로 어느 정도는 이해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 진주 넌 참을성이 없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부부로 산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헤어지면 다시 생각나고 그러지 않아? 다시 생각 안 날 정도로 질리게 싸우고 끝난 관계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뻔히 제 사정 알면서 그렇게 사람 속을 긁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 몰래 꾸준히 주식에 많은 돈을 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제가 알게 됐을 때 빚이 9천이었고 그걸 해결하려면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집을 처분해 평수를 줄여서 이사 가자고 한 것도 전 남편이었어요. 저에게 말도 없이 그렇게 큰 빚을 졌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는데
반성은 하지 않고 일단 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었죠. 그 과정에서 서로를 핥히는 말이 오갔고 결국 이혼 후 완전히 연락도 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신우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다시 전 남편을 만나 바람이라도 피울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혼 사유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처음에야 남동생 일이니 조바심에 그런가 보다 했지 알고 지내다 보니 그냥 성격이 무례한 사람이더라고요. 표정이 왜 그래? 누나랑 무슨 일 있었어? 진짜 형님,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거 아니야? 만날 때마다 사람 속 긁는데 짜증나 죽겠어. 왜? 또 뭐라는데? 뭐라고 하겠어? 당신이 아깝단 소리, 전 남편이랑 다시 연락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 맨날 하던 소리지 뭐. 아니, 따지고 보면 웃기지 않아? 나는 그나마 돈 문제로 지독하게 얽혀서 쪽낸 관계라지만 당신이야말로 그냥 성격 차이라 다시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자꾸 남의 일에 별일 아니래? 누나가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아줌마 다 됐어. 남의 일에 왈가불가 아주 오지랖이 태평양이라 그래. 나 이혼할 때는 대체 무슨 일인지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그 이유만 그렇게 묻던 사람이야. 진짜 걱정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 어쩌겠어, 성격이 그 모양인데. 진짜 하필이면 시댁이 코앞이라 안 갈 수도 없고 아무리 친정이라도 그렇지 형님은 왜 그렇게 부지런하게 와? 적어도 전에는 시댁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은 없었어요. 시댁이 해남이라 자주 갈 일도 없었고 자식들 일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의 쓴맛을 몰랐던지라 시누이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괜찮은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이 없이 이혼했는데 40 다 돼서 한 결혼이라 사실상 아이는 포기한 상황이었거든요. 결혼 전 이미 남편과도 끝난 이야기였고 결혼 전 그 점에 대해서는 양가 어른들께도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제 앞에서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40 넘어서도 애 잘만 낳는다더라. 그 뭐냐? 드라마 나오던 탤런트 최지우? 그 사람도 40 훌쩍 넘어서 애 낳았는데 건강하게 잘 낳았대. 생기면 저희도 낳기야 하겠지만 안 생기는 애를 힘들게 가질 생각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태양 씨도 아이 욕심 별로 없어요. 남자가 뭘 알아? 나중에 늙으면 결국 의지할 건 자식들 뿐인데. 늙어서 너네끼리 뭐하고 살려고. 둘 중 하나라도 먼저 가면 그때 외로워서 어떻게 해. 어차피 한때 품 안의 자식이죠. 노후 생각해서 아이 욕심낼 생각 없어요. 아유, 하나가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그렇게 하니 시댁에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방문 횟수를 줄이고 드문드문 갔더니 이번엔 전처랑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너희들끼리만 너무 나다니지 말고 자주 좀 찾아와라. 그래도 태양이 전처 그건 우리 챙기는 거 하나는 잘했어. 둘은 좀 안 맞았을지 몰라도 때 되면 시아버지 건강 챙긴다고 보약도 지어다 주고 매주 찾아와 밥도 사고 그러더라. 재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배우자와 비교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도 없다는 것을요. 제 딴엔 책 잡힐 일 없이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건수만 만드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남편에게 따져 물으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약? 나는 처음 듣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자주 찾아뵙는 거지. 그 사람은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갔었어.
난 그래서 당신한테 되게 고마웠는데. 뭐? 어머님이 분명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와서 밥도 사고 그랬다고.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 왜 그런 소리를 하셨지? 뭐 매번 오다가 잘 안 가서 서운하셨나 보다. 그냥 그러려니 해. 그냥 그러려니 해. 그건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어요. 신우고 시어머니고 별 의미 없이 하는 소리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면서요. 그렇게 초반부터 자잘하게 부딪히는 일이 많다 보니 저도 알게 모르게 쌓인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신우와 크게 부딪히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올케, 경주에 가면 난임으로 되게 유명한 한의원이 있대. 거기 한번 가봐. 거기 간 사람들 중에 늦게 애 낳은 사람도 많다던데? 경주요? 여기서 경주가 얼마나 먼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좋은 방법이 있다는데 왜 해볼 생각도 안 하고 포기를 해?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이러다 아들 손주도 못 보고 저 세상 가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조급해. 그래, 옳게. 옳게 가만 보면 좀 이기적인 구석이 있더라. 옳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이 기다리는 양가 어른들 생각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옳게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셔? 저희 부모님은 그저 저희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셨어요. 제 동생이 아이 있어서 손주 욕심도 없으시다고요. 아유, 그러니 옳게가 그러는구나. 어른이면 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셔야 하는데. 배움이 되어야 어른인데 좀 아쉽긴 하다. 네?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희 부모님께서 배움이 안 돼서 어른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옳게 웃긴다. 생사람 잡고. 이왕 더 좋은 말 해주시면 좋았겠다. 아쉬운 소리 한 건데. 누가 들으면 내가 사돈 어른들한테 버릇없이 이야기한 줄 알겠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요. 어머님은 못 들으셨어요? 글쎄다.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행여했다고 한들 그냥 잘못 말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 그렇게 트집 잡을 일이야? 그냥 넘어갈 말이 따로 있죠. 저희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형님, 제가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세요? 형님 때문에 생기려다가도 말겠어요. 형님이야 저보다 어린 나이에 애 낳았으니 별 생각 없겠지만 지금 아이 낳으라면 낳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소희가 있는데 왜 날 걸고 넘어져? 아들은 안 낳고 싶으세요? 그렇게 아이 타령하시는데 하나로 만족하시게요? 그러지 말고 하나 더 낳으세요. 40대도 충분히 낳는다면서요. 왜 이래? 도끼 눈으라고서. 난 엄마랑 아빠도 그렇고 아쉬워하시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거둔 거지. 원수진 사람처럼 왜 그래?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만 좀. 아야야, 귀에 닦지 않겠어요. 세상엔 아이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안 살아본 인생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좀 마시고 제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남편과 같이 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본 것이었습니다. 저라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목청 높이며 싸우고 싶었겠나요? 살다 보면 예의를 차리면 예의로 돌려주는 게 상식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특히 저는 신우를 상대하면서 사람이 너무 순종적으로만 살아도 만만하게 보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푸념했죠. 어머님이 당신 좋아하는 열무김치 가져가라고 해서 갔다가 아주 다 뒤집어 엎고 왔어. 그래서 열무김치도 없으니까 먹고 싶으면 당신이 가져다 먹어. 뭐? 아유, 뒤집어 엎다니 무슨 일인데 그래? 형님이 먼저 시작했어. 나보고 경주에 있는 한의원 가보라잖아. 아이 가지라고.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도저히 못 참고 들이받았어. 나 사과 안 할 거니까 행여 나한테 먼저 사과하란 소리 하지 마.
나 형님이 사과하기 전엔 어머님 댁도 안 갈 거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이 형님과 어머님께 연락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이없는 방법으로요. 엄마, 왜 자꾸 애 문제로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애 내가 안 갖겠다고 했어. 애 못 가져, 못 갖는다고. 나 고자야. 나 고자라서 못 갖는다고. 저도 남편에게 처음 보인 단호함이었지만 남편도 제게 처음 보이는 단호함이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시어머니께 자기가 고자라서 안 된다고 소리치는데 순간 너무 웃겨서 웃고 말았어요. 통화 중이라 숨죽여 웃으며 노려보자 남편은 이제야 됐다는 듯 웃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중재를 해줘서 그 뒤로 두 사람 다 제 앞에서 아이 얘기를 꺼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비록 신우의 사과는 받지 못했지만 가족이 되려나 보다 한 번은 그냥 넘어간 거죠. 어머님께서 한 번씩 혹시 진짜인가 싶어 남편에게 진짜 문제 있냐 물을 때마다 곤혹스러워 웃음 참기 힘들었지만요. 남편은 실제로 아이 욕심이 없었습니다. 전처 사이에서 아이를 한 번 가진 적 있는데 초기에 유산된 후에는 한 번도 임신이 안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아이를 포기하게 됐고 포기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욕심도 내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저도 전 남편 사이에서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된 케이스였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 부부만의 행복을 찾아 살아가면 된다는 게 저희 공통된 의견이었죠. 신우는 아이가 있어서 세상 행복한 사람처럼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조카 볼 때마다 의문이 들 뿐이었습니다. 시조카는 중학생 여자아이였는데 극성 엄마였던 신우가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래서인지 스스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버릇도 없었죠. 소희야, 외삼촌 외숙모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인사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 못 봤는데요? 지금이라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박소희, 인사 똑바로. 왜 오자마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잡아? 인사는 기본이야. 애가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 외삼촌으로서 한마디 한 건데 그게 잡는 거야? 남의 애 기본 챙기기 전에 너나 잘해. 안 그래도 스트레스로 예민한 애 건들지 말고. 쥐꽁만한 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다고? 넌 해본 애가 그런 소리를 하니? 지금 이만할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지 몰라? 우리 때보다 더해. 날고 기는 애들 천지라 눈꽃일 새 없이 공부만 해야 한다고. 오랜만에 외할머니 집에 와준 건데 이쁘다고 용돈이나 쥐어주지는 못할 망정 쓴소리야. 그래도 어렸을 때는 곧잘 애교도 부리고 예쁜 짓도 많이 했다는데 사춘기가 왔는지 그런다더라고요. 외삼촌이라고 용돈도 얼마나 많이 주고 따로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남편이 결혼 전엔 둘이서 놀이공원도 가고 남편이 저녁마다 장난감 사들고 신우집도 갔었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중2병에 걸린 애처럼 세상 고민 다 짊어진 얼굴을 하고 있으니 남편 보기에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남편이랑도 사이가 그런데 저라고 뭐 좋겠어요. 새 외숙모 만나 인사라도 잘하면 다행이지 뭘 물으면 대답도 잘 안 하고 표정도 안 좋아 말도 안 겁니다. 애를 그렇게 키워놓고 또 대접은 어찌나 바라는지 너무 얄밉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살던 집에 그냥 들어와 살다가 주방과 화장실 리모델링만 했는데 그걸로 집들이 하라고 성화였거든요. 별걸 다 시킨다 싶으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집으로 모신 건데 그때 신우도 같이 온 거예요. 허락도 안 했는데 이 방 저 방 들락거리면서 보더니 갑자기 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올케, 이거 뭐야? 새 거 같은데. 올케 쓰려고 산 거야? 아, 그거 저 조카 생일 선물로 사둔 거예요. 요즘엔 다 그걸로 공부한다고 해서. 올케 조카 초등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 초등학생이 뭐 벌써 아이패드로 공부를 해?
그러지 말고 우리 소희 줘. 안 그래도 소희가 이거 사달라고 하던데. 잘 됐네. 형님, 그거 제가 제 조카 생일 선물로 주려고 사둔 거라고요. 올케 조카만 조카야? 시조카도 조카야. 무슨 초등학생 생일 선물로 아이패드를 해? 돈 10,000원이나 쥐어주면 그만이지. 이참에 외숙모 점수 따면 올케한테도 좋은 거잖아. 제가 소희한테 점수 따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제 노후라도 책임진대요. 뭐? 올케 너무 오버한다. 이깟 아이패드로 무슨 노후식이나 맡겨? 시조카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워? 소희한테는 나중에 기회되면 따로 할게요. 제가 분명히 조카 생일 선물로 주려고 사둔 거라고 누차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제 조카 생일 선물을 탐내세요? 그렇게 필요한 물건 있으면 형님이 사주시면 되잖아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안 해! 그러자 형님은 그 비싼 물건을 바닥에 패대기 치듯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놀라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묻고 심해부도 당황했는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나, 진짜 왜 그래? 소희도 이런 짓 안 해. 태양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올케가 자기 조카한테만 이렇게 큰 돈을 턱턱 쓸 때 넌 그냥 보고만 있어? 뭐 깨닫는 바가 없냐고. 나도 소희 사줘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던? 그게 아니면 왜 처조카한테 그렇게 큰 돈 쓰냐? 타박이라도 하든지. 왜 그렇게 등신처럼만 있어? 저 사람이 번 돈 자기가 조카한테 쓰겠다는데 내가 왜 말려? 그리고 누나 정말 웃긴다. 내가 소희한테 안 썼어? 매영, 내가 소희한테 돈 안 쓴 사람이에요? 소희 태어나고 지금까지 소희한테만 쓴 돈 따로 부었어도 나 중고차 하나는 뽑았어. 누나 진짜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그거야 옛날 일이잖아. 지금은 너 소희 용돈 챙겨줘봤자 어쩌다 한번 5만 원짜리 한 장 띡 던져주면서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조카 외삼촌 다른 여자한테 뺏기고 서운해서 마음 곱는다고. 무슨 자기 딸 아이패드 못 줘서 한 맺힌 사람처럼 울기 시작하는데 그날 분위기는 다 끝났다고 봐야죠. 좋은 음식 차려놓고 그게 무슨 날벼락인지 결국 그렇게 자리가 파토난 거예요. 시부모님께서도 제대로 드시질 못하고 애써 차린 음식만 남는데 어찌나 속상하던지요. 신우는 전화한 남편에게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고 바락바락 소리만 지르더래요. 그렇게 한동안 마주칠까봐 시댁도 안 갔는데 아버님께서 얼굴 좀 보자셔서 간 날이었습니다. 저희한테는 말도 없이 시누이 가족까지 다 불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좋은 건 시부모님 뿐이지 저희나 신우나 떨떠름하게 식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제 지갑에 있던 현금이 사라진 거예요. 평소 대체로 카드를 사용하지만 혹시 몰라 비상금처럼 가지고 다니는 10만 원이 있는데 그중 5만 원짜리 한 장이 없어진 겁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래? 아니야. 처음엔 제가 착각했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시댁에 왔던 시조카를 의심하긴 했지만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남편에게 그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찜찜한 마음은 컸지만 누구에게도 따져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넘어갔죠. 그런데 그 다음 모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분명히 제가 그날 인출한 5만 원권 4장 20만 원을 지갑에 따로 넣어두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 보니 그 2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게 아니겠어요? 간도 크게 지난번에는 5만 원짜리 한 장 가져가 놓고 이번엔 4장을 몽땅 가져간 것도 황당했죠. 이건 아니다 싶어 먼저 남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나 분명히 지갑에 20만 원 넣어뒀거든? 근데 그게 사라졌어. 사라지다니. 지갑에 있던 돈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내 말이 전에도 이랬는데 그땐 내가 착각했겠지 하고 넘어갔어.
근데 오늘은 확실해. 내가 어머님 댁 가기 전에 돈 있는 거 확인했어. 아이, 그럼 설마 소희가 가져갔다는 말이야? 내가 본 게 아니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 근데 그 집에서 소희 말고 내 지갑에 손댈 사람 있어? 어머님? 형님? 뭐 아니면 아버님이나 아주버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당신이 해결해. 나 괜히 형님이랑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도 제가 나섰다가는 신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남편에게 맡긴 거예요. 남편도 일단 좀 생각을 해보자고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서기도 전에 형님이 먼저 나서서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평소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가 아니라서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에 전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전해 듣고 미안하다, 애가 어려서 그랬다 하고요. 그런데 제게 돌아온 건 원망과 비난이었습니다. 옳게! 깜짝이야. 형님,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소희 어떻게 할 거냐고! 소희요?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올케 때문에 우리 소희 학교에서 징계받게 생겼어. 이게 다 올케 때문이라고! 네? 그게 어떻게 저 때문이에요? 전 소희를 만난 적도 없는데. 소희가 동서 지갑에서 돈 가져간 거 몰랐어? 소희가 그 돈으로 일을 쳤어. 그러게 왜 사춘기 여자애 오는 집에 현금을 들고 다녀? 저는 그때 신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징계는 무슨 말이며 시조카가 제 지갑에서 돈을 훔쳐간 걸 알면서도 왜 제 탓을 하나 싶어서요.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사춘기 여자애 오는 집에 현금을 들고 오냐고 야단하는 게요.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 건가 헛것을 들었나 싶어 잠자코 들었더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시조카가 친구와 함께 일본에서만 파는 무슨 애니메이션 만화 카드를 사서 팔았나 보더라고요. 쉽게 말해 시조카는 현금을 준비하고 친구는 부모님과 일본 여행에 갔다가 카드를 대량 구입해서 가져와 7대3으로 나눠 갖기로 한 거였어요. 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만화 카드인데 일본에서 개당 1,000원에 팔던 걸 개당 5,000원을 주고 팔았답니다. 요즘 애들 돈을 정말 물 쓰듯 쉽게 쓴다 싶은 게 500장 중 400장을 팔아 그걸로 무려 14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말입니다. 처음 용돈에 저한테 훔친 돈까지 합쳐 50만 원을 투자했으니 결과적으로 90만 원의 수익을 낸 셈이었어요. 애가 학교에서 친구를 상대로 그렇게 돈을 벌었단 소문이 한 학부모의 귀에 들어갔고 그게 학교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다른 친구와 나눈 돈까지 합치면 둘이서 작심하고 친구들을 상대로 200만 원을 번 것이었어요. 수백 장이나 되는 카드를 팔았으니 산 친구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학교에서는 구매한 친구들을 색출하여 다시 돈을 반환하고 카드를 수거하기로 했다는데 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두 친구는 징계를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애꿎은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지갑 간수를 잘해야지. 호기심 한창인 애가 오는 줄 알면서 현금을 그렇게 넣고 다녀? 형님, 지금 진짜 그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올케 탓이지 누구 탓이야? 애는 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어른들 지갑에 손도 대고 좀 할 수도 있지. 근데 생각이 있는 어른이면 그걸 미리 알고 대처를 해줘야지. 대놓고 가져가란 소리랑 뭐가 달라? 어? 내 딸 징계받아서 인생에 5점이라도 남겼으면 하고 바란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제 지갑에 돈 훔쳐갔다고 학교에서 징계받을 거라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걸 알게 되셨으면 미안하다,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저요, 소희가 제 지갑에 손댔다는 거 알면서도 형님이나 소희 마음 상하게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태영 씨한테 맡겼어요. 저는 완전히 손 떼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게 제 탓이요? 기가 막혀서 진짜. 기가 막혀? 누가 기가 막혀? 내가 더 기가 막히지. 어떻게 책임질 거야? 대체 내 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형님은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저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소리를 질렀고 듣다 못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음물로 속을 진정시키려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퇴근 후 남편과 만나 이 사실을 전했더니 남편도 기가 막혀하며 몇 번이나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나 말은 소희가 당신 지갑에서 훔친 돈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소희가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도록 돈을 가지고 있었던 당신 탓이다. 지금 그 말이야? 그 말이야. 내가 지금 형님을 이해해야 돼? 자기 딸이 말 같지도 않은 사고를 쳐서 충격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진짜 미안해, 진주야. 내가 지금 매형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물어볼게. 남편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 심해부에게 연락해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해부가 전한 말도 제가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심해부는 신우가 제게 전화해 그런 말을 한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놀란 심해부가 제게 연락해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어요. 돈도 바로 붙여주겠다고 계좌번호를 달라면서요. 어찌나 쩔쩔매며 사과하는지 본인도 학교에 갔다 와서 정신없는 와중이라 다음에 꼭 사과시키겠다고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심해부가 그렇게 나오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시조카 일 때문에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울 텐데 잘 해결하셔라 그러고 말았죠. 애초에 상식이 다른 신우에게서 사과받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 동안 상종도 안 했을 거예요. 저희가 크게 싸웠단 소식에 시부모님도 따로 부르지 않았는데 명절에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었죠. 일부러 신우가 오기 전에 친정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댁에 찾아온 큰집 어르신이 붙잡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갑자기 신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전에 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요. 올케, 밥은 먹었어? 네, 어쩐 일이세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나 연락했지. 이번 설에 올케 보니까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그때 좀 너무했다 싶어서. 내가 소희 일에 좀 예민하잖아. 내가 미안했어. 기대도 안 했던 신우의 사과를 받고 저는 기쁘기보다는 좀 황당했어요. 느닷없이 안 하던 짓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달갑지 않았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빨리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올케는 해외 비행기 티켓 좀 싸게 구할 수 있다면서? 뭐 북미 쪽도 좀 싸게 구하고 그러나? 글쎄요. 장거리 노선은 해본 적이 없어서요. 어떻게 좀 알아봐 줄 수 없을까? 실은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소희 캐나다 영어 캠프 좀 보내고 싶은데 그게 현지에서만 신청받는 거라 비행기 티켓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네. 근데 알아보니까 시기도 시기고 아무래도 멀어서 그런지 티켓 값이 장난 아니더라고. 소희만 보낼 수도 없고 나도 가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 티켓 값만 해도 너무 부담이 돼서 말이야. 그럼 그렇죠. 신우가 목적 없이 제게 내키지도 않은 사과를 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몇 해 전까지 여행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의 인연으로 만난 지인 덕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저 아니었으면 독립해 여행사 할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티켓이나 호텔을 저렴하게 마련해 주시거든요. 남편과 연애할 때 베트남 여행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지인 도움으로 싸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신우가 있는 자리에서 해버린 거예요. 확실히 어디든 지인 끼고 있으면 득보는 건 사실이라는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것이죠. 그 소리 듣고 제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티켓 저렴하게 구할 방법이야 알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별로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알아보겠다고만 해놓고 애간장을 태웠죠. 그것도 복수라고 좀 고소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저 좋아하는 조개탕 좀 해주라고 하질 않나, 제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밀어놓질 않나 속이 빤히 보이는 짓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하기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웃으며 그냥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해주라고? 마음고생을 그렇게 시켰는데? 누나가 그렇게까지 하는 거면 엄청 양보한 거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누나 그럴 성격 전혀 아닌 거. 아유, 나 봐서라도 그냥 적당히 하고 봐줘. 솔직히 더 괴롭혀주고 싶었지만 계속 약만 올리다간 또 히스테리 부릴 것 같아 그만뒀어요. 해주면 또 해줬다고 잘해주겠거니 했고요. 지인 통해 저렴하게 남은 티켓을 얻을 수 있었고 신우와 시조카 이름으로 예약도 마쳤죠. 그 뒤로는 신우는 다른 사람이 된 듯 제게 잘해줬습니다. 쓸데없는 트집도 잡지 않고요. 하지만 사람 본성 어디 가나요? 시간이 흐르자 점점 다시 무례한 언행이 나오기 시작했죠. 작년 봄 아버님 칠순이 다가온 시기였어요. 남편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남편은 어른들한테 돈만큼 좋은 게 없다며 그냥 돈만 들이자더라고요. 그래도 칠순인데 어떻게 돈만 들이나 싶어 고민하던 중 갑자기 신우가 제안을 한 겁니다. 올케, 이번 어버이날 시즌으로 해서 다 같이 제주도나 갔다 오는 게 어때? 동남아 가기엔 엄마 허리가 안 좋아서 비행기 오래 앉지도 못하니까. 제주도요? 일단 태양 씨랑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휴가 빼는 게 쉽지 않아서. 가능하면 가는 쪽으로 해봐. 엄마가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 간 적 없다고 여행이나 갔으면 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아, 그리고 제주도 가게 되면 올케가 전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뭘요? 왜 있잖아. 티켓이나 호텔, 그리고 식당이나 갈 만한 곳. 올케 여행사에서 오래 근무했다며. 그러면 여행 루트도 잘 짤 거 아니야. 글쎄요. 여행이라는 게 다 취향이 있는 건데 다 같이 가는 여행이면 여러 사람 두루두루 취향도 봐야죠. 그리고 다 같이 가는 여행이고 형님이랑 함께 부담하는 거면 차라리 나눠서 맞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비행기 티켓을 마련하면 형님이 숙소를 알아보는 식으로요. 아유, 복잡하게 뭘 그렇게 해. 그냥 올케가 견적 딱 내면 우리는 알아서 따라가. 돈도 그냥 보내줄게. 아, 그래도 저 혼자 하기에는. 부탁할게. 나는 소희 때문에 시간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다 시댁 식구들과의 제주도 여행에 그 제주도 여행 담당자가 된 거예요. 남이어도 힘든 일인데 가족들이니 이것저것 까다로운 비위 맞추는 것도 힘들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평생 그 일이 입에 오르내릴 거 아니에요. 자긴 다 맞춰줄 수 있다, 다 괜찮다 하는 사람 치고 뒷말 안 나온 적 없다는 게 제 오랜 경험이었거든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냥 해보라고 신우만 아니면 군소리 할 사람 없다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시이모님 내외까지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른만 6에 애가 하나로 총 7이나 되는 사람을 제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다 같이 쉬자며 밥하는 곳 가지 말고 꼭 삼시세끼 사먹는 곳으로 가야 하고 누구 하나 힘들지 않게 기사까지 대동해 큰 버스 대절에 다니자며 주문 넣기 바빴어요. 중학생 다 큰 조카 핑계대며 골치 아픈 일에서 빠지려는 신우가 좀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중 제일 한가해 보이는 사람이 저라는데요. 저도 엄밀히 회사원이라 힘들다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며 걱정 말라고 했죠. 결국 회사 다니는 틈틈이 제주도 여행 계획서를 짜서 신우와 상의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꼭 군소리를 다는 거예요. 올케,
올케가 알아봤다는 숙소 보니까 시설이 좀 별로던데? 어른들 모시고 가기엔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맞춰진 거 아니야?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계단도 너무 많고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데 좋아하지. 어차피 물에 들어갈 사람도 없는데 수영장만 너무 화려하고 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산책하기 편한 곳, 경관 좋은 곳 그런 곳 없어? 그럼 형님이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찾아보고 알려주세요. 예약은 제가 할 테니까요.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데 올케가 더 낫겠지. 겨우 이것저것 따져서 가격대 고려해 좋아 보이는 숙소를 예약하면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하거나 근데 올케, 여행 루트가 좀 올드한데? 말목장 이런 곳을 꼭 가야겠어? 아버님께 여쭤보니 말 타고 싶다고 하셔서 넣었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아빠한테 말할 테니까 그건 좀 빼. 우리 소희가 말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서 말을 무서워해서 그래. 소희는 안 타면 되잖아요. 아버님 칠순으로 가는 건데. 아버님 하고 싶으시다고 한 거 그거 하나 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말한다고. 안 그래도 지금 가기 싫다는 애 억지로 데려가는 건데 무서워하는 말 앞에 앉혀놓으면 안 타더라도 기분이 좋겠어? 그런 거 말고 역사 유적지 그런 거 좀 넣어줘. 내년에 소희 학교에서 한국사 들어가니까 도움 될 만한 곳으로 알아보고. 애써 아버님 어머님께 여쭈어보고 만든 여행 코스도 시조카한테 안 맞는다고 퇴짜 놓기 바빴죠. 결국 그 전화를 5번째 받았을 때 못하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저는 안 갈 테니 알아서 하라고 남편에게 다 맡겨버렸죠. 그러자 남편이 신우에게 연락해 그딴 식으로 트집 잡을 거면 다 집어치우라고 난리를 친 덕에 진행될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여행이고 뭐고 알아서 해라. 끝까지 나 몰라라 하고 싶었지만 시아버지 때문에 참은 거였습니다. 아들 하나에 2번째로 얻은 며느리라고 그래도 존중해 주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아이 문제가 아쉬워 제게 한 번씩 쓴소리하긴 했지만 제가 매번 신우와 부딪히니 딸 자식 잘못 키워 2번째 며느리까지 잃을까 걱정이셨던 거예요. 저 혼자 여행 준비하다가 신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단 소식을 들은 아버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두툼한 봉투를 내미셨죠. 민영이 그게 꼭 문제야. 늘 문제였어. 나라도 그놈의 조둥이를 과겸여두라고 단속해야 하는데 품 떠난 자식이라 그게 쉽지 않다. 아유, 네가 이해 좀 해줘. 이건 여행 경비에 보태 쓰고. 아니에요, 아버님. 여행 경비는 형님이랑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한 건데요. 아버님 칠순잔치인데 어떻게 아버님 돈을 써요? 말이 내 칠순잔치지. 가족여행인데 돈이 좀 들겠어? 아유, 너희 시엄마 동생까지 네가 고생이 많을 거다. 그러니 민영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이 돈으로 쓰고 굳이 니네 돈 쓰지 마라. 괜찮다고 됐다고 하는데도 아버님께서는 한사코 제게 그 돈을 쥐어주셨어요. 남편과 상의해 그 돈으로 제주도에 가서 더 좋은 선물로 돌려주자고 했고요. 그렇게 여행날이 다가왔고 제가 준비한 코스대로 순조롭게 움직였습니다. 날씨가 잘 따라줘서 아버님, 어머님과 시이모님 네 분께서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제주도는 30년 전이 마지막이라 가본 곳 또 가도 좋아하셨고 특히 아버님께서는 말 목장을 좋아하셨죠. 신우와 시조카만 입이 대빨 나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번 도난 사건 이후로 남편이 시켜 억지로 한 사과를 받은 이후로는 더 미워 보이더라고요. 웬만하면 애가 무슨 죄냐, 어른이 죄지 싶은데 어쩜 그렇게 하는 짓이 신우랑 똑 닮았는지요. 사려니 숲길, 쇠속각, 오설록 티뮤지엄, 협재 해수욕장까지 4박 5일 코스로 제주도 자연을 두루두루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다 문제는 마지막 날 밤 터졌어요. 여행 내내 혼자 죽상을 하고 있던 시조카가
저녁에 횟집에 간다고 하니 자긴 안 가고 숙소에 있겠다고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신우가 자기 딸 날생선 못 먹으니 횟집까지 말자고 했었는데 어른들이 좋아해서 넣었거든요. 횟집에 날생선만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애가 오기 싫은 여행 억지로 따라온 그 불만을 거기다 터뜨린 겁니다. 저였으면 알아서 하라고 하고 혼자 두고 나오거나 혼자 두기 불안하면 저도 그냥 남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약 다 해놓은 식당을 바꾸라고 난리인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하지. 여행 내내 너무 애는 배려 안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배려를 안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역사 탐방지 하나만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넣어놓고 목장 가지 말자고 했는데도 기어이 가서 애 기분 다 버려놓더니 이번엔 날생선? 지금 우리 소희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고 뭐야 이게. 옳게 왜 그러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 시조카 기분 상하게 하니까 좋아? 그러니까 제 죄목은 시조카 기분 상해죄였죠. 감히 제가 15짜리 시조카 비위를 맞추지 못해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또 저런다 싶어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신우는 날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쉬지 않고 쏘아대더군요. 여행 코스도 그래. 여행사 짬밥 이따기에 믿고 맡겼더니 종일 숲 아니면 산, 숲, 산, 숲, 산. 그럼 제주도까지 와서 도시 구경해요? 소위 신경 써달래서 국립박물관도 갔잖아요. 안 가길 뭘 안 가요. 거기도 다들 힘들어하셔서 어머님 아버님 다들 앉아만 계셨던 거 몰라요? 소희 하나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 누가 박물관 가재? 선사시대 유물은 서울에서도 봐. 제주 4.3 사건 관련 유적지라든지 애 학습에 도움되는 곳도 많은데 알아보기나 했어? 안 알아봤겠지. 자기 애 아니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야. 네, 안 했어요. 제가 소희 뭐 배우는 것까지 다 알아보고 해야 돼요? 전 그렇게 소희 위해서 가고 싶었으면 형님이 다 계획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결국 기어이 저한테 하라고 떠밀어 놓고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뭐? 떠밀어? 그거야 올케가 여행사 다녔다니까 믿고 맡긴 거지 뭘 떠밀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 매도하지 마. 형님이야말로 이상한 말로 우기지 마세요. 그렇게 소위 걱정되면 형님은 그냥 여기 남으세요. 저희는 어른들 모시고 밥 먹고 올 테니까. 아버님, 가요. 다들 나가요. 가긴 어디 가? 지금 우리 소희 소외된 거 안 보여?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 지금 애한테 따돌림 가르치는 거야, 뭐야?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상식이 다른 사람이랑은 상대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데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어른들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마무리하려고 준비한 식당을 시조카 하나 못 먹는다는 이유로 바꿔야 하나요? 거기다 뻔히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일부러 행패 부리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너무 열받아 결국 시조카가 방문 닫고 들어간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와중에 침대에 엎드려 자기 혼자 음악 듣고 웃고 있다가 제가 문을 여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박소희, 너 밥 안 먹을 거야? 안 먹어요. 왜 저래 진짜. 이 여행 외할아버지 70번째 생일 기념해서 온 거야. 그랬으면 아무리 오기 싫고 힘든 여행이라도 견뎌야지. 너 기분대로 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 어? 그리고 외숙모가 얘기하면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들어야지. 엎드려서 눈이나 치켜뜨고. 너 진짜 가관이구나. 당장 안 일어나? 시조카는 그제야 제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서 신우이가 다가와서 제 등을 퍽 치는 거예요. 앞으로 밀려 꼬꾸라질 뻔하던 저는 황당한 얼굴로 돌아보았죠. 너 지금 뭐하니? 어? 지금 내 딸한테 뭐하는 거냐고? 형님이 애교육을 똑바로 안 시키니까 저라도 나서야겠다 싶어서 나선 거예요. 왜요? 아무리 애가 없어서 부모 마음 모른다지만 진짜 상식이 없네. 야,
애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야. 그게 기본이라고, 어? 알겠니?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지까짓 게? 아, 김민영, 그만하지 못해? 뭘 그만해? 아빠는 지금 이 꼴을 보고도 나보고 그만하래? 이게 지금 자기 주제도 모르고 소희한테 까불잖아. 너야말로 그만 까불어라.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몰라? 내가 소희 저러는 거 예뻐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네 이모랑 이모부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 높이기 싫어 가만히 있었더니 이것들이 진짜? 아, 박서방, 저것들 둘 다 데리고 나가. 아빠!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시끄러워 죽겠네. 민영이 너만 가만히 있으면 조용해. 아주 너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어. 아이, 뭐해? 저것들 끌고 나가지 않고. 벼락 같은 아버님 목소리에 신우는 꼼짝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아버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중2병이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시족하는 자기 아빠 성화에 움직이긴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인상 팍 찌푸리면서 구시렁대는 게 아주 주둥이를 콱 꼬집고 싶었죠. 결국 그 세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만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심해부는 즐겁게 왔다가 날벼락 맞은 거죠. 그렇게 나 혼자리다 보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이모님께서 먼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입을 떼시더라고요. 진주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민영이 그게 소희 어렸을 때부터 유난이었어. 애 망치는 길이라고 적당히 하라고 하는데도 영 말을 안 듣더라. 아유, 소희 그것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예쁜 짓만 하더니 갈수록 별 희한한 사고나 치고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커서 뭐가 될련지. 뭐가 되든지 간에 아주 민영이 저거 큰 거 다칠 거야. 지 딸 때문에 아주 대성통곡하는 날이 오겠지. 진주도 태양이 너도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먹어라. 그래 어서 먹어. 여기는 우리가 살게. 진주 네 덕분에 이번 여행 참 편하게 잘했어. 제주도 오랜만에 와서 얼마나 좋은 구경하고 가는지 몰라. 고마워. 마음 풀어, 응? 어른들께서 다 나서서 제 걱정을 해주시니 그때만큼은 눈 녹듯 감정이 풀리더라고요. 물론 신우와의 감정은 앙금이 되어 쌓여 있었지만요. 돌아갔더니 신우네 짐은 다 사라진 상태였고 다음 날 공항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른 아침 비행기로 바꿔 자기들끼리 먼저 가버렸더라고요. 그 후 전화해서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서럽게 울더니 다음 날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시댁에도 연락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였어요. 여행사 하는 지인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진주 씨, 지난번에 그 캐나다 티켓 말인데 아직 잔금이 안 들어왔는데 네 신호 깜빡 잊은 거 아니야? 어? 아직도 안 넣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바로 넣었어야 하잖아. 그럼 그때 돈 안 넣었는데 티켓을 유지시켰어?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출국할 때나 줄 수 있다고 하길래 일단 내가 잡아놨지. 근데 주기로 한 날짜에 연락이 없네. 전화했더니 딴 사람이 받는데 무슨 일이 있어? 아, 전화번호 바뀌었다는데 나도 바뀐 번호를 모르는데. 잔금 날짜 제대로 말했었지? 문자로 남겨뒀었어. 6월 15일까지는 넣어달라고 했었네. 근데 그 후로 아직도 연락이 없는데 가긴 가는 거야? 저를 통해 지인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으면 돈이라도 제깍제깍 넣어야 하는 거잖아요. 비싼 티켓값 아껴줬더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마저도 미루고 안 주고 있었던 겁니다. 지인은 제 생각에 배려한답시고 대신 자기 돈으로 잡아놓고 제게 말도 안 하고요. 너무 미안하고 신우에게 화도 나서 고민하던 저는 티켓을 취소해버리라고 했어요. 미안해 성희 씨, 신경 써줬는데 그냥 취소해줘. 취소하라고? 정말? 돈도 안 냈는데 뭐하러 유지해줘. 그냥 취소하고 내가 계좌 알려줄 테니까
계약금이라고 넣은 거 그것만 돌려줘. 괜찮겠어?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인데 뭐 어떡해. 뭐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 처음부터 해주지 말 거라는 후회는 너무 늦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대로 복수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딸 캐나다 캠프 보낸다고 자기가 더 들떠 있었는데 그러다 잔금 날짜를 놓치고 번호까지 바꾼 건지 여하튼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어요. 제 지인이라 이래저래 사정을 봐준 거지 진작 취소됐어도 이상한 표도 아니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출국 날을 얼마 안 남기고 제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 너 미쳤어? 그게 얼마짜리 티켓인데 네 맘대로 취소해? 당장 다시 예약해. 당장! 형님이 잔금을 안 치러서 취소된 표를 누구 보고 다시 예약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무슨 항공사 고객센터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래요? 네가 취소하랬다며, 네가! 잔금을 안 줬다면서요. 애초에 잔금이 뭐예요? 처음부터 다 내야 예약되는 거지. 제 덕분에 시간 벌었으면 약속이라도 잘 지켜야지. 티켓값 아껴준 사람한테 어떻게 염치도 없이 돈을 밀어서 줘요? 주려고 했다고. 내가 알아서 준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나서? 당장 내일 모레가 출국이야. 당장 티켓 원상복구 시켜놔. 이미 취소한 표를 어떻게 원상복구 시켜요? 그러게 진작 돈을 주지 그랬어요? 내가 취소시키고 싶어도 못하게.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우리 소희 캠프 못 가게 하려고 그랬지? 몇 번을 얘기해요. 형님이 돈을 안 내서 그런 거라고. 너 내가 가만 안 둬. 너 진짜, 아이씨, 진짜 죽여버릴 거야? 말 곱게 하세요. 귀한 따님 배울 거 하나 더 늘 것 같은데. 가만히 두든 말든 저라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지만요. 연락 안 하고 살겠다고 번호까지 바꿨으면서 고작 이런 일로 다시 연락하는 건 너무 멋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완전히 망했지. 너 오기 전에 아빠 저렇게 소희한테 박하게 굴지도 않았고 태양이도 조카 바보라고 소문난 애였어.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소희가 불행해졌다고. 소희가 불행하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형님 때문이지 저 때문은 아니죠. 부디 그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 전화하지 마세요. 이 번호도 차단할 테니까. 야! 그게 끝이었어요. 그 뒤로 번호를 차단해 연락하는 일은 없었고 남편에게 연락한 모양인데 남편도 딱 잘라냈죠. 전처와는 문제가 없었냐고 물었더니 전처는 시댁 자체를 자주 가지 않아서 만난 적이 많지 않다더라고요. 성격이 사근사근한 편도 아니라 오히려 신우가 좀 어려워했다고요. 게다가 그때는 전에 내가 어려서 극성을 떨어도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클수록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뒤늦게 티켓을 예약하는 바람에 돈은 2배로 쓰고 티켓을 예약해 갔다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랑은 연락은 하는 모양인데 얼마 전에 시조카가 또 사고를 쳐서 학교에 불려갔답니다. 이번엔 대리시험으로 엄청 큰 문제가 되는 일이었대요. 돈 많은 친구에게 돈을 받고 시험지에 이름을 바꿔서 내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죠. 어린애가 왜 저렇게 돈을 그렇게 밝히나 했더니 신우가 다 오냐오냐 하면서 용돈은 엄청나게 짜게 주더라고요. 심해부가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돈 주면 밖에서 허튼 짓 하고 화장품 같은 쓸데없는 거 산다면서요. 그러니 애가 돈에 미쳐 친구들 상대로 장사를 하고 대리 시험이라는 범죄까지 저질렀겠죠. 사건이 누적되어 강제 전화까지 논하는 걸 보면 문제가 꽤 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저 때문에 남매의 의가 상했다느니 부녀 사이가 갈라졌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만만한 곳 찾아 애먼데 화풀이하는 것처럼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일로 심해부도 완전히 질려서 이혼 소리까지 나와 그 집안 자체가 위기였어요. 자업자득 결국 모든 게 신우에게 돌아간 거죠.
신우가 남들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건 신경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뿐이에요. 다시는 상종하지 않고 없는 듯이 지내려고요. 그게 제 마음의 평화와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한 길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